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경로했다 이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고도 안 할 수 있냐. 경로 빡 돌았을 것 같은데 경로는 좀 부족한 표현입니다. 그게 굉장히 품위를 지키는 거죠. 아 그런가요? 사과드립니다. 우리 인이 개 짜증났다.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사드 문제는 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냐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예. 막 그 탄핵된 이후에도 막 계속 내리꽂고 그러면서 뭔가 있지 않냐 우리가 의심을 할 정도였었는데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상적인 무기라고 해도 보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국민적인 첨예한 관심사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 갖고도 말이 많았는데 국방부가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에 성주 지금 그 롯데골프장 말고요. 성주에 그 근방에 미군 부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사드 포대가 그렇게 6개로 이루어져 있다면서요. 한 개 포대가. 예. 근데 그것이 보고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대통령이 바뀐 뒤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꼼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좀 빡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노렸겠다는 것이 어떤 정황들로 봤을 때 좀 드러난다. 그래갖고 왜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를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의 그거를 숨기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던 모양이던데.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잘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됐냐면은 일단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요. 접근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 더가 뭐가 있냐면 지금 흔히 말해서 수구 세력들이 반격할 기회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드 문제는. 그러니까 국민적인 여론에 의해서 이게 처리가 되지 않고 이런 상태면 다른 언론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드 문제를 빌미로 군 개혁에도 이를테면 우리가 검찰 개혁하니까 쟤네들 돈 봉투 주고받고 막 식사하고 이게 드러나는 것처럼 공교롭게도 군 개혁도 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친 김에 개혁까지 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조선일보 어저께 제가 사설 비슷한 게 나왔는데요. 뭐라 그러냐면은 사드가 더 있다는 거를 몰랐던 무능한 정부라고 표현해 버리더라고요. 숨기는 걸 어떻게 해? 예, 그 조선일보뿐이 아니고 조선일보, 채널A 그리고 YTN 심지어 JTBC, 오마이뉴스까지 같은 논조예요. 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몰랐냐,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거는 알았던 몰랐던 보고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돼야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물타기를 시도하냐면 다른 분의 그 트윗으로 읽어드릴게요. 로저 워터스님의 트윗인데요. 왜 감췄나를 왜 몰랐나 혹은 왜 안 물어봤나의 문제를 둔갑시키려 하는 놈들은 김기춘의 초원복국집 사건 때 문제의 본질을 선거 개입에서 불법 도청으로 뒤집었던 놈들과 같다. 본말 전도도 유분수지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만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경로한 거잖아요. 예. 처음부터까지 알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알았기 때문에 알자마자 경로합니까? 진상조사 다 해본 뒤에 나중에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는 거니까 누락됐다는 걸 알게 된 시점도 꽤 전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누락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한 거다라고 나서 화를 낸 거란 말이에요. 예, 거짓말을 아. 한 거죠. 이게 25일 국정기획위에서 그 사드 질문이 없어서 안 했다고 이제 국방부가 밝혔는데 사실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추가 반입 없다고 허위로 보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26일에도 청와대 안보실장을 통해서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안보실장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죠. 그리고 안보 2차장이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당시 보고에 배석했던 실무직원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디테일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때서 밝혀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추후에 다음 날 아침에 차장이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하고요. 안보실장이 한민구를 만나요. 점심때. 예. 그래서 한민구한테 물어봅니다. 내기가 들어와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또 대치기 물어본 거예요. 한민구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를 했는데 26일 날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새롭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 보고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초안에는 6기 발사대가 모 미군 캠프에 보관 중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예. 나중에 실제로 보고를 할 때는 그 문서에 그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삭제했습니다. 누군가가 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로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뺐을까? 민구? 민구.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는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 모아놓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이라고. 맞잖아. 예.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장관들이 누구냐 보면 그 사람들이 초대 내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국민적 여론이 세수는 세부대에 담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다. 예. 굉장히 그 나름대로 올려줬거든요. 예. 이 문제는 좀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대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가 임명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국방과 관련된 것이고. 달빛 여행님이 트윗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네. 군대에서 통수권자에게 허위 보고하고 전략 무기를 옮기려고 한 사건이다. 쿠데타라고 봐도 무방하다. 1212 때 허위 보고하고 전방에서 탱크 몰고 서울로 온 놈들이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달림 땄 벌떼 님이 군형법 제38조 거짓보고, 제44조 항명죄, 제45조 집단 항명죄,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사드 배치에 관한 국군 통수권자의 의지를 알면서 몰래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그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휴전 중인 상황에서 이건 사형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 트윗을 보고 좀 충격받아가지고 군법을 찾아봤습니다. 사형까지는 아니던데 굉장히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무기가 뭐 7년,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분명히 그 군형법으로 따지면은 문제가 되는 굉장히 심각한 전쟁 시가 되는 예, 전시. 직결처분. 예, 전시에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네. 우리나라 예. 전시잖아요. 그렇죠. 휴전 중이라. 휴전 중이라 전시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군형법에 개의치 않고도 직결처분도 가능해요. 임종석 실장한테 권총 한 자루만 주면 돼요. 에이, 너무 잔인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좀 프레임이 잘못 짜지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았다라든지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정보 무능론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상태로 만들고 그 여론에 힘입어 가지고 우리 국민 중에 다수에게 박혀 있는 북한 공포증, 미국 의존증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사드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대놓고 반발은 못해요. 국민적인 어떤 여론 때문에 대놓고 반발은 못하지만 이게 그냥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었고 대통령 선거에 아주 신승했다면 네. 힘겹게 승리했다 그러면 그 반발들이 국지전 형식으로 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급작스럽게 대통령 바뀌고 국민적 지지율이 높아서 그런 거지. 신승하게 되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막 안 올라가요. 자기가 모든 득표율보다 조금 더 얻는 정도로 지지율. 그러면 나머지 그 여론 등이 없고 계속 반발하는 건데 지금 국방부 좀 전에 했던 키워드 자유한국당 이 두 개가 구기득권으로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네. 이게 두 가지 그 양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푸른나무님 말씀하신 대로 구기득권 세력들이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양새. 또 하나는 엿먹이려는 모양새. 그러니까 6월이면 미국과 정상회담이 아마도 예정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 과연 대통령이 사드 얘기 들어와 있는 걸 모르고 미국 트럼프와 만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거는 가서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예. 그 사진 안 찍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망신을 당하고 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국방부에서 이 뻘짓들을 하고 이렇게 개기는 바람에 저는 또 그렇게 봐요. 문재인 정부를 하늘이 돕는다.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을 할 때는 그 돈봉투 사건이 터져주고 국방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똥별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런 단체 항명 조직적 항명이죠, 이건. 네? 조직적인 항명. 그렇죠. 조직적인 항명, 아주 악랄한 항명이죠.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한 이런 것들이 터져줬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원래 청와대에서는 그 국가안보실장에 민간인을 내정하고요. 국방개혁비서관에는 현역 소장급을 임명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 선임 과정에서 군이 굉장히 큰 개입을 하고 압력을 넣었대요. 장성 출신을 넣으라고. 국가안보실장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민간인이 됐잖아요. 외교부 출신. 외교 출신. 정의요? 그래서 그렇게 안보실장을 임명을 하고 국방개혁비서관 후보자의 그 장성 출신을 넣으려고 했던 것도 완전 백지화시키고 재검토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 굉장히 큰 반발과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에게까지 이런 허튼 짓을 박근혜한테나 했던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위기의식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몇 년만 지나면은 문재인 정권 초기 이러이러한 반발이 있었다. 내부적으로 뭐가 있었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이라는 게 바보처럼 당해줄게요.
뭐 이렇게 안 된다고요. 예, 자기들끼리 예. 온갖 모략이 있고 심한 경우가 그런 거 있잖아. 뭐 시간이 몇 년 지났는데 그때 당시 군 장성들 모여서 쿠데타 모의도 했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저는 네. 이번에 너무나도 무서웠던 게요. 7살 때 들었던 게 너는 절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총을 거느리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에를 들었었거든요. 총을 거느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시민권을 받으면은 선서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전시 때 어느 나라건 그 미국을 위하여 총을 둘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하면은 한국을 향하여 총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국가에 대해서는 하면은 안 되는 행위 1번이 그건데 이 사람들 국방부가 예. 이것을 하겠다고 한 거는 저한테 너무나도 무서웠던 건데 그 보수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발을 안 하고 오히려 현 정권을 뭐라고 해가지고 이거 쿠가 아닌가 해가지고 정말 무서웠었어요. 놈들과 같다. 본말 전도도 유분수지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만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경로한 거잖아요. 예. 처음부터까지 알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알았기 때문에 알자마자 경로합니까? 진상조사 다 해본 뒤에 나중에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는 거니까 누락됐다는 걸 알게 된 시점도 꽤 전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누락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한 거다라고 나서 화를 낸 거란 말이에요. 예, 거짓말을 네. 한 거죠. 이게 25일 국정기획위에서 그 사드 질문이 없어서 안 했다고 이제 국방부가 밝혔는데 사실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추가 반입 없다고 허위로 보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26일에도 청와대 안보실장을 통해서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안보실장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죠. 그리고 안보 2차장이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당시 보고에 배석했던 실무직원을 자기 방으로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경로했다 요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고도 안 할 수 있냐. 경로 빡 돌았을 것 같은데 경로는 좀 부족한 표현입니다. 그게 굉장히 품위를 지키는 거죠. 아 그런가요? 사과드립니다. 우리 이미 개 짜증났다.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사드 문제는 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냐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예. 막 그 탄핵된 이후에도 막 계속 내리꽂고 그러면서 뭔가 있지 않냐 우리가 의심을 할 정도였었는데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상적인 무기라고 해도 보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국민적인 첨예한 관심사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 갖고도 말이 많았는데 국방부가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에 성주 지금 그 롯데골프장 말고요. 성주에 그 근방에 미군 부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사드 포대가 그렇게 6개로 이루어져 있다면서요. 한 개 포대가. 예. 근데 그것이 보고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대통령이 바뀐 뒤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꼼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좀 빡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이 어떤 정황들로 봤을 때 좀 드러난다. 그래갖고 왜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를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의 그거를 숨기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던 모양이던데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잘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됐냐면 일단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요. 접근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 더가 뭐가 있냐면 지금 흔히 말해서 수구 세력들이 반격할 기회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드 문제는. 그러니까 국민적인 여론에 의해서 이게 처리가 되지 않고 이런 상태면 다른 언론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드 문제를 빌미로 군 개혁에도 이를테면 우리가 검찰 개혁하니까 쟤네들 돈 봉투 주고받고 막 식사하고 이게 드러나는 것처럼 공교롭게도 군 개혁도 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친 김에 개혁까지 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조선일보 어저께 제가 사설 비슷한 게 나왔는데요. 뭐라 그러냐면은 사드가 더 있다는 거를 몰랐던 무능한 정부라고 표현을 그러더라고요. 숨기는 걸 어떻게 해? 예, 그 조선일보뿐이 아니고 조선일보, 채널A 그리고 YTN 심지어 JTBC, 오마이뉴스까지 같은 논조예요. 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몰랐냐,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거는 알았던 몰랐던 보고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돼야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물타기를 시도하냐면 다른 돈의 그 트윗으로 읽어드릴게요. 로저 워터스님의 트윗인데요. 왜 감췄나를 왜 몰랐나 혹은 왜 안 물어봤나의 문제로 둔갑시키려 하는 놈들은 김기춘의 초원복국집 사건 때 문제의 본질을 선거 개입에서 불법 도청으로 뒤집었던 으로 데리고 가서 디테일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때서 밝혀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추후에 다음 날 아침에 차장이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하고요.
안보실장이 한민구를 만나요, 점심때. 예. 그래서 한민구한테 물어봅니다. 내기가 들어와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또 대치기 물어본 거예요, 한민구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를 했는데 26일 날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새롭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 보고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초안에는 6기 발사대가 모 미군 캠프에 보관 중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예. 나중에 실제로 보고를 할 때는 그 문서에 그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삭제했습니다. 누군가가 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로한